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PM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 20선 이탈했다고 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20선 이탈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네.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엄청 불안해하더라고. 이렇게 또 20선 이탈 막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추세 깨졌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에고포 BM 같은 경우는 2.53% 정도로, 이게 물론 장중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왔다가 윗골에 달리긴 했지만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둘 다 최근에 약간 뭐 다르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 큰 추세는 결국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 큰 추세만큼은 아직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결국에 수급의 재분배 시점이 과연 언제일까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수급의 재분배가 과연 어떻게 언제쯤 나올 것인가. 저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결전의 날이라고 합시다. 결전의 날이 임박했다고 봐요. 정말 임박했다. 얼마 안 남았다. 왜냐면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을 할 때, 그래도 이때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지켜줬거든. 근데 오늘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더 떨어졌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반대의 그런 흐름들이 나올 만한 게, 이 지수가 하락을 해도 오히려 2차 전지가 올라올 날들이 얼마 안 남았다 봅니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AI가 강세였고요. 사실 우리나라 오늘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었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 에코프로 하락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하락이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수요일에 그 금리 발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거 눈치 보기 싸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좀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뭐 이게 호실적이 나와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셧다운이 꽤 길어지다 보니까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죠. 그러다 보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악재가 떠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미국 월가 쪽 기관이나 펀드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악재보다 이 불확실성을 가장 무서워하죠. 지금 딱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단계에서 절대 추세가 깨졌다고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우리 2차 전지 또한 제가 AI 섹터에 이제 포함되었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AI 버블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에 사실 뭐 여기저기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다 이 AI 거품, AI 버블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데 버블이라는 건 이렇게 누구나 다 버블이라고 할 때 터지는 게 버블이 아니라 '아 이거 버블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터진다고요. 그리고 저는 AI 버블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AI 쪽이 떠야 이제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 있는 거 맞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지금 반도체 AI로 지수가 상승이 나오잖아. 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세 혹은 집중적인 수급들이 재분배되는 시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거를 지수의 리테스트가 한 번 정도 더 끝나야 나온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금등이 나와 한 번 4,200포인트 찍고 조정 나왔다가 한 번 상승 나왔다가 코스피가 한 번 더 죽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런 메이저 수급들도 좀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오늘은 약간 심심한 날이었고, 어쨌든 하락했으니까 기분은 나쁜데 우리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봐야 될 게 바로 이거 하나만 볼게요. 엔비디아 AI 거품론 실적 발표, FMC 의사록, 이 두 가지가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저는 한 번 더 하락을 좀 기다리고 있긴 해요. 왜? 에코프로나 BM이 한 번 더 중요 뭐 지지 라인을 이탈한다? 저는 이때 물량은 무조건 쓸어 담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자, 차트를 볼 텐데요. 오늘은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차트를 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연말까지 저는 행복하게 저는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에코프로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로 볼게요. 에코프로로 보면은 우리 관점은 아직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임펄스로 상승이 올라가고 있고 이 임펄스에 대한 상승 구간이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의 4파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가장 관건이다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게 그냥 시장이 계속 그냥 좀 심심하게 흘러가면서 장기화되는 것보단 시원하게 한번 떨어져서 줬다가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는 결국에 기술적인 부분들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고 제가 보고 있는 구간들이 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정확한 타점들을 또 이런 대응들을 대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바뀌어 나갈 거고 지금은 절대 매수도 매도도 아직 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50% 만들지 100% 만들지 똑같은 차트를 매매하더라도 분명 수익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을 해야 우리가 조정이 오더라도 또 조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함께 할 거고 혹은 타점을 최대한 빠르게 타점 영상을 찍어서 공유할 텐데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 평일이다 보니까 차트 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바쁘면. 그래서 제가 이 중요 타점들을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정확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에코라고 단 두 글자만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소중하게 다 저장을 좀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이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쿠폰 같은 거 막 그 커피 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제가 받을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 계속 질문 받는 게 아니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 미증시 코인 정말 바쁘게 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장을 공부를 하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그냥 남들 말 듣고 매수하고 남들 말 듣고 매도하고 막 재무제표 보고 별 모든 걸 다 하다가 제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보다 바로 시장 공부했고 두 번째로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다. 이게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함께 같이 또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그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나가면 우리 좋은 그림 그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